자,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공격 기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을 일단 확인하시고 단어처럼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스푸핑이 있어요. 스푸핑. 위장입니다. 위장.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사용자가 아닌데 정상적인 사용자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자신을 타인이나 다른 사용에 속이는 행위. 스푸핑이 승인 받은 사용자처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시스템을 접근하려고 할 때 얼굴은 선한 사람 같은데 공격자죠. 자, 요걸 이해해 보시면 돼요. ARP 스푸핑. 철수 컴퓨터하고 영희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통신이에요. 그 다음에 IP와 MAC 어드레스가 있죠. ARP는 뭡니까? ARP? 잘 모르면 인터넷 앞으로 정보통신 맨 앞부 인터넷 쪽에 가시면 되죠. IP 주소를 MAC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러면 여기 철수하고 영희는 IP에서 이 MAC 어드레스가 48비트거든요. 앞에는 떼고 뒤에 A고 여기 B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만 다르죠. 얘는 10번이고 얘는 20번이에요. IP 주소가. 서로 통신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자예요. 공격자는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철수한테 보내요. 이 컴퓨터에다. 야, 20번 컴퓨터 철수야. 내 이제 철수 영희는 이제 20번이야. 20번이야. 이제 20번을 바뀌었다. 20번에 했는데 이제 맥 어드레스가 이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요 맥 어드레스는 삐삐어서 서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공격자가 야, 내 맥 어드레스가 바뀌었어. 랜 카드는 언제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거든요. 자, IP 주소가 있고 컴퓨터에 보면 본체가 있고 본체 케이블이 들어오면 여기 랜 카드가 있는 거죠. 이거 랜 카드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IP 주소가 있겠죠, 따로. 근데 요거는 물리적인 주소니까 얘가 망가지면 새롭게 교체를 해서 인식이 돼야 됩니다. 얘는 어드레스가 있으면 얘는 이 기계 자체와 랜카드 자체와 생명을 같이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바꾸면 얘가 다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네트워크 상태에서는 컴퓨터 한 네트워크 상태에서는 물리적인 주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요 놈이 딱 들어와서 야 20번 영희 컴퓨터가 맥이 바뀌었어. 몇 번으로? CC로. 영희한테 가서는 야 철수 맥 주소가 바뀌었어. 뭐로? CC로. 그러면 영희가 그렇구나. 이제는 일로 가야 되겠네. 일로 간다고. 철수도 일로 간다고. 그럼 철수와 영희는 직접 통신을 안 하는 거고 이 공격자에 의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끔 되니까 여기서 주고받는 모든 정보는 다 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스푸핑 중에 ARP 스푸핑입니다. IP 스푸핑도 있죠. 같은 주소를 같이. 야, 내 주소는 이제 20번이야. 응? 왜? 컴퓨터 주소 바꿀 수 있거든요. 맥 주소 바꿀 수 있어. 내 주소는 20번이야. 내 주소는 이제 30번이야. 30번. 다 알려주고. 내 주소는 이제 30번이야 알려주면 얘는 이쪽 컴퓨터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다. 자, 스푸핑이 이런 형태고요. 스니핑, 스니퍼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영화도 있죠? 맞나? 스니퍼. 훔쳐보는 겁니다. 훔쳐. 인터넷의 패킷들은 엽서입니다. 안에를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이 네트워크가 있다면 네트워크에 내가 컴퓨터 설치해서 그 스니핑 프로그램 스니퍼폰이 딱 들면 패킷들이 다 보여. 어떤 정보가 되어 있고 중요한 아이디나 중요한 패스워드 정보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스니핑이라 그래요. 자신이 아닌 다른 상대방의 패킷을 엿보는 공격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스니퍼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암호,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읽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남의 패킷을 도청하는 해킹 유형의 하나로 수동적인 공격에 해당되며 도청할 수 있는 설치 도구를 스니퍼. 수동적이라는 것은 공격 당하는 사람은 몰라. 패킷이 암호화됐잖아.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여러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원래는 스니퍼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악용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기 스니퍼에 관련된 이더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IP 쭉 나오죠? 이 IP에 해당되는 패킷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패킷인데 문제는 한글로 나오지 않고 16진수로 나오는데 이걸로 다 한글이나 영문으로 코드 변환을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엽서다, 엽서. 투명하다. 도스입니다, 도스. 서비스 거부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서비스 중단되지 않고 잘 안 떠, 화면이. 많은 접속자가 생긴 거죠. 많은 사용자가 접근해서 쓰는 그런 홈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동시에 처리해 주는 게 한 100,000명이라고 하죠. 1000사이트,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 응답해 줄 수 있는 거야. 1000개가 동시에 들어오진 않거든. 그러니까 한 놈이 여기 취약한 놈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얘가 다른 곳에서는 서비스가 제대로 못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용성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회원인데 언제든지 이 영상을 봐야 돼. 근데 안 보여? 가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 트래픽이 늘어나서. 너무 자료가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진작 정상 사용자들한테는 공급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그런 형태를 도스 공격이라고 하고, 그게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해커야, 공격자야. 하나의 마스터를 잡아. 취약한 놈을 찾아가서 그 네트워크에는 뭐 회원관리, 뭐 아이디, 분명히 조직 안에는 좀 비실비실한 애가 있어요. 허술한 애 있다. 그놈을 딱 공격자가 잡아요. 딱 잡아. 요놈 딱 하나 잡으면 이 컴퓨터가 장악이 되겠죠? 요걸 마스터 컴퓨터라 그래, 마스터. 그래서 거기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요. 핸들러라고 하죠. 이건 핸들러. 그러고 나서 요 놈도 잡아먹고, 요 놈도 잡아먹고, 요 놈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 요런 놈들을 다 뭐라 그래? 좀비 PC라 그래, 좀비. 그래서 공격 지시하면 얘가 직접 하는 건 노출 위험이 있으니까 공격 지시하면 얘놈이 막 이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고 뭐 딴 데서도 하고 감당을 못 해내겠죠. 여러 개 분산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D 하나 붙여서 분산, 도스, 디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죠. 이거죠. 도스는 정보 시스템 데이터나 자원을 정당하게 사용자가 적절한 대기 시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훔쳐내거나 서버가 정당한 시간을 받지 못하여 방해하는 작동만 한다는 거예요. 훔쳐가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거야. 정상 사용이 안 되도록. 부하를 준다는 얘기예요. 부하. 자, 디도스의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또 볼까요? 자, 그 전에 요거 중요합니다. 핑 오브 데스. 아주 큰 데이터를 보내는 거야. 보통 보내는 게 만약에 엽산장이라고 하면 핑 오브 데스는 도서관 하나 보내요. 도서관. 그렇게 많은 양을 보낸다. SI 플레이딩, 도스, 스머프, UDP, 탁, 그 다음에 보잉크 다 뭐야? 디도스 공격이다. 다음 디도스 공격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돼. 도스 공격이 아닌 거.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입니다. 핑. 핑이라는 건 뭐죠? 내가 이 네트워크가 열려있는지 이 컴퓨터 통신하고 싶어요. 한번 우리가 핑을 봤죠? 앞으로 가시면 통신 핑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낼 수 있는 핑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최대의 큰 핑을 보내는 겁니다. 데미지를 입히게. 자,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버튼은 65,536바이트의 최대가. 보통 1024바이트, 516바이트 이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죠. 고의로 전송을 해요.
파일이 작은 패킷을 나눠져 네트워크상에 전용된다는. 그러니까 패킷은 빠른 속도로 응답을 빠르게 해서는 패킷은 짧게 나누죠. 그 덩어리를 크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만 공격해도 있어요. 죽음의 핑, 큰 바위 같은 메시지 크기를 보낸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핑이라고 하는 건 바로 ICMP 프로토콜 하에서 나온 거죠. 자, 보죠. 이게 뭔지. IP 패킷을 처리할 때 발생되는 문제를 알려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 문제점을 컨트롤하고 왜 그랬는지,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 정보를 날려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ICMP입니다. 인터넷 기반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통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 변경사항들을 메시지로 해서 처리해주는 그러한 비연결성 중요하죠. 왜?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연결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패킷을 보내서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보내보는 거야. 이상이 없나 확인해서 그 정보를 얻는 거죠. 핑이 그렇잖아. 핑을 쏜다는 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팅 하고 답이 오네. 아, 저기 연결되어 있네.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서 가는 거 아니까 비연결이다. 전송받는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는 핑, 트레이스 RT, 그 다음에 에코 이것도 있습니다. 트레이스 RT는 핑과 다르게 라우터의 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형태예요. 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오류를 체크하는 부분 한 바이트.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있고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보시죠. 0번 타입을 집어넣고 프로그램이잖아. 네트워크 상태 이걸 쓴다는 얘기는 0번 집어넣고 8번 쓰면 이거는 핑 응답이고 이건 핑을 요청한 거예요. 그럼 핑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토콜이에요. 3번 타입에는 세부 타입 코드로서 이렇게 존재해요. 해당 네트워크와 연결 안 돼. 메시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이걸 만든다면 타입에다 3번 세팅하고 그 다음에 코드 0번 쓰고 쏴보면 8번 쓰면 핑 쓰는 거와 똑같이 1번 쓰면 호스트에 연결할 수 없어. 네트워크는 들어갈지 몰라도 그 컴퓨터에는 못 들어가. 등은 전달되지 못해. 프로세스에 전달, 프로그램에 연결, 포트에 연결되지 않아. TTL, 타임 시간이 0이 아닌 경우, 0인 경우 폐기해야 돼. 이런 정보들이 바로 ICMP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하기에는 아주 기출을 하는 사람들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타입 0번과 8번 정도는 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0번과 8번 타입이다. 즉 8번은 핑을 요청하는 거고 0번은 그 핑에 대해 응답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 핑이라고 하는 건 앞에처럼 핑 오브 데스라고 하는 죽음의 핑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나 보세요. 차단을 시키면 되잖아요. 핑을 안 받게 하면 되지. 1차. 누가 내 정보를 와서 내 정보를 가져가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연결돼 있다, 안 연결돼 있다고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다 모르게 할 거야. 우리 집에 와서 문패 보고 집이 몇 평인지 보고 이런 거 싫어. 다 차단시켜버리면 됩니다. 자, 윈도우 2008, 윈도우 7 같은 경우 시작 메뉴 가서 제휴판 열어서 네트워크 민트에서 작업 보기. 오른쪽 하다 방화벽 이런 데 찾아서 고급 설정 인바운드 규칙을 체크해주면 돼요. 인바운드라는 건 들어오는 거죠. 아웃바운드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인바운드를 차단시켜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윈도우 XP, 연결보기, 방화벽 설정, CMP.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윈도우 쪽이니까 여러 개 다양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문제를 길게 낼 수 없어요. 리눅스계를 보면 바로 이를 입력하면 차단, 0으로 하면 설정, 허용. 그 다음에 요거, 요 단어, 요 경로까지 필요 없고. 유닉스나 리눅스에 대해서는 바로 핑을 차단하려고 한다. 그러면 ICMP 언더바 이글 요거 요 스페링 올에다가 1로 세팅하면 차단, 0으로 하면 허용한다. 그래서 1로 설정을 하지 않고 0으로 설정한다. 이러면 안 되죠. 차단하는 게 아니고 허용이죠. 요 정도만 잘 기억하자. 자, SY 플로딩. 플로딩은 뭐라 그랬어요? 범람이라 했죠. 범람.
범람. 이건 이거예요. 전화를 걸어. 확인이 됐어. 여보세요? 예. 그 다음 말 안 해. 그러면 끊을 수가 없잖아. 고객이랑 나랑 통화를 하는데 내가 그 서비스 업체야.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네, 고객센터입니다. 대답을 안 해. 내가 끊을 수가 없어. 마음대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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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짓을 하게 만드는 거야. 자, TCP 연결 과정 핸드쉐이크. 악수한다는 얘기죠. SR 플로이딩은 도스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보호제 맞춰해 주는 거죠. 자, 공격자는 처음에 SOR 메시지를 보내. 따르릉 짜르릉 해서 전화를 걸어. 그러면 서비스는 응답을 합니다. SOR과 AK에서 여보세요? 그러면 ACK를 보내야 되거든요. 공격자는. 안 보내. 서버. 자, 얘가 접속을 하려고 그래요. 공격자입니다. SY를 보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누구세요? SY. 그럼 얘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 대답을 안 해. 그럼 얘는 언제 대답할지 모르니까 사람이면 뭐 여보세요 해서 아니 끊어졌나 끊으면 되겠지만 이건 프로그램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얘가 연결이 되어서 ACK랑 응답을 줘야 실의 핸드 설정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들어왔어. 기다려. 이게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런 짓을 공격자가 여러 번 하게 되면 이거 하다가 진정한 서비스를 못 하잖아. 도스 한 종류다. 핸드쉐이크라고 하죠. 요거 행위를 핸드쉐이크라고 합니다. 자, 도스 아까 했던 거죠. 보죠. 여러 대의 공격자 컴퓨터를 분산 배치한다는 겁니다. 한 놈의 어정쩡한 놈 하나 잡아. 그놈을 너가 이제 그러면 뭐 컴퓨터가 있는데 성능이 나쁘든 좋든 어정쩡하니까 걔 컴퓨터를 쓰는 거야. 자, 요거를 보고 하죠. 자,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서버가 마음에 안 들어. 가용성을 해치게 하고 싶어. 정상적인 서버를 하나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다고. 또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가 있겠죠. 그러면 공격자야. 공격자는 요 놈 하나 잡아. 요게 마스터가 되는 거죠. 또 여기서 또 하나 잡아. 마스터. 여기다가 프로그램 설치해. 핸들러 프로그램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좀비로 만들어 버려. 장악을 하는 거죠. 이걸 좀비 PC 혹은 에이전트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공격형 프로그램이. 이걸 데몬이라고 합니다. 데몬. 여기도 마찬가지 데몬이 있겠죠. 공격자는 지시를 딱 합니다. 마스터한테.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데이터 요구를 합니다. 계속 요구하겠죠? 요구하겠죠? 정상 사용자, 야, 언제 하냐, 언제 줘, 고민하는 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얘는 요청한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요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좀비 PC가 되는 건 뭐 금방입니다. 도스 구성. 설명을 했을 때 에이전트가 뭐고 데몬이 뭐고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돼요. 스머프 어택. 스머프가 뭐야, 스머프? 옛날에 만화영화 스머프와 똑같은 겁니다. 스머프라는 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예요. 브로드캐스트가 뭐죠? 하나의 네트워크가 들어오면 모든 단말기에다가 데이터를 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의 네트워크, 우리가 ARP 서비스를 만나게 되는 거는 IP 주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ARP는 해당되는 컴퓨터는 랭카드, 즉 맥 어드레스 갖고 접근하니까 해당 컴퓨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모든 맥 어드레스를 달라고 그래. 그래서 모든 컴퓨터에다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보냅니다. 요걸 장악하는 거야. 요걸 장악하게 되니까 스머퍼 같은 놈들이 모든 컴퓨터에 가함으로써 부하가 생긴다는 거죠. 수신될 거에 대량의 핑을 패킷에 수신되도록 한다.
목적지 주소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면 네트워크 호스트가 모두 응답하나 하는 일을 하지 못해. 자, 이런 형태가 스머프 어택.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쓴다. 이 생각하면 돼요. 핑 쓴다. 핑을 이용해서 브로드캐스트를 쓴다. 스팸, 뭐 당연히 아는 거고, 이种스팸 메일은 뭐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스팸을 주의해야 될 상황은 있어. 스팸을 스마트폰을 많이 받게 되면 절대 그 페이지를 열어보지 마세요. 열어보는 순간은 거의 50%는 감염된다고 보니까 그냥 치우세요. 휙휙휙. 피싱, 낚시죠. 피싱은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입니다. 위장 사이트를 개설해서 여기 와, 좋아, 굉장히 좋아, 위장 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쭉 읽어보면 좋고,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겁니다. 파밍입니다, 파밍.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홈페이지를 여기가 농협이야, 농협. NH. 농협 사이트를 내가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뱅킹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을 해야 되는데, 내가 화면에 이 농협이 화면에 떠야 되는데, 가짜 농협이 떠.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 정보를 원하잖아. 인터넷 뱅킹을 한다는 것은 OTP 카드나 OTP나 아니면 보안 카드라든지 인증 번호라든지 여러 가지를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요구하면 주민번호 요구하면 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 보안 카드나 이걸 집어넣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파밍은 새로운 피싱 기법의 하나로 사용자가 자신의 웹브라우저에서 정확한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페이지 접속하게 된 개인정보 훔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떠요. 뭐 때문에 뭐라, 뭐 비밀번호 다 넣으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보안카드 갖고 계신 거 넣으세요. 다 넣어. 정말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 드라이빙. 우리가 무선을 많이 쓰죠. 여러분 집에서 무선 쓰고 무선 쓰잖아. 무선. 그죠? 무선 프로토콜을 쓸 때 그 무선 프로토콜에 쓰는 프로토콜이 허술하면 지나가던 이동 경로도 차를 가지고 근처에서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응? 뭐 기본적인 사항인데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면 집도 있을 거 아니야. 개인 집. 아파트 되고. 여기 다 공유기 써. 이런 거. 그지?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수단을 가지고 아니면 직접 가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요. 그럼 뭐 비밀번호 넣어달라고 할 거 아니야. 와이파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 커피숍에 가면 와이파이 접속이 있잖아. 그러면 그 커피숍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 와이파이를 쓰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커피숍에 가면 다 와이파이를 연결하잖아. 그럼 접속되는 순간 그 공유기만 점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유기를 차지하면 여러분이 접속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까지 접속할 수 있다고요. 그런 형태를 일반화시켜서 뭐 워 드라이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량이나 이동하면서 타인의 무선 무단으로 접속하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랜더 택. 이거는 되돌려주는 겁니다. 인터넷 전달된 데이터 패킷은 송신과 수신 쪽이 있어 된다. 그러니까 송신 측과 수신 쪽을 동일하게 변조해버린다고. 패킷은, 엽서는, 우편은 상대편 주소와 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받는 사람. 그걸 동일하게 해버리면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짓을 계속 반복하면 부하가 생기겠죠. 루프 현상. 송수신 측을 갖게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랜더택.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까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랜더택이나 이렇게만 언급이 됩니다. 세션 하이제킹. 이건 앞에서 했던 거죠. 서버 측하고 클라이언트 쪽에 서로 연결 정보를 훔쳐서 작업하는 세션.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세션 정보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통신 정보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원하는 데이터 패킷을 정보를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택 툴에는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공격형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제우스와 스파이어가 가장 그냥 토탈 솔루션이에요, 이게.
크라임웨어 읽어볼까요? 대규모 인터넷 금융 범죄를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계된 악성 무리를 그룹을 우리는 크라임웨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흩어진 공격자들은 움직임과 대화, 행동들을 모두 추적해요. 우리의 모든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악성 코드, 뭐 은행 악성 코드, 뱅킹 트로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크라임웨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악성 코드, 은닉 악성 코드, 뱅킹 트로이 막.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금전적으로 은행이나 개인 정보를 취약하려고 하는, 은행의 거래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자, 여기 한번 얻었어. 내 개인 정보. 이쪽에서 얻을 수 있어. 여기서 얻을 수 있어. 이게 뭐냐면 개인 정보를 모두 한꺼번에 얻기는 힘들어요. 한꺼번에 내 정보를 얻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쪽 사이트 가고 저쪽 사이트 가고 이쪽 학교 졸업했고 저쪽 동문회 가입했고 저 밴드 가입했고 그런 정보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보야 이게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 취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찾다 보니까 요 정보와 요 정보가 이렇게 연결을 해다 보니까 요게 완벽한 내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보, 내 정보 얻어오고 저쪽에서 막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백 명, 몇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들이. 그럼 그걸 막 맞히다 보면 한 사람의 정보가 쭉 나와.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돼. 내가 가서 주민등록 다시 발급하고 카드 다시 발급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라임웨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인데 우리들의 모든 움직임과 대화를 숙지하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정보들을 취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제우스 스파이어이고 그런 툴들을 이런 뱅킹 트로이 몽모가 가장 대표적인 크라임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설치, 은행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은행 거래를 많이 하는 그 폰이나 컴퓨터를 장악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ploit. 소프트웨어 버그,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한 취약한 부분을 공격자가 의도한 공격이나 명령을 실행하도록 만든 프로그램 지칭하거나 그런 공격 행위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게시판 같은데 취약한 부분이 얻어졌죠. 거기다가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라 웹 프로그램이죠. 웹. 인터넷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많은 부분을 건드려가요. 그래야지만 그 게시판 같은 데 집어넣어서 다른 많은 컴퓨터를 장악해낼 수 있으니까 exploit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스미싱, SMS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해킹 방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자 웹사이트 링크 포함하는 문자를 보낸 후 통제할 수 있겠다. 트로이 목록 설치하게끔 해주는 거. 스미싱. 루트킷. 루트 권한을 획득한 공격자가 해킹용 프로그램을 숨기게 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루트 권한이라는 것은 그 컴퓨터의 소유자죠. 소유자. 개인용이면 여러분 루트고 그 대규모 회사에서면 그 서버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이 루트죠. 루트 권한 혹은 어드민 권한이라고 그래요. 루트 권한을 가진 공격 정상 프로그램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위조 프로그램들이나 해커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백도어나 파일의 흔적을 관리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명칭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루트 권한에 관련된 악성 프로그램은 다 루트킷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어떤 서버에 공격을 해서 권한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 공격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기를 다시 들어와야 할 수도 있으니까 흔적 남기지 않고 그놈이 정상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자기만의 구멍을 하나 만들어라. 이거를 백도어라고 그러죠.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나는 너 컴퓨터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거를 백도어라고 그래요. 본넷, 좀비 PC를 말하죠. 봇과 로봇. 공격자는 사용자 컴퓨터를 좀비라고 하는 봇 상태로 만들어낸다. 아까 디도스 공격도 마찬가지고 내가 명령을 줘서 공격을 지시할 수 있는 놈 있잖아요. 막 그런 SF 영화 보면 다 나오죠. 그 숙주를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 공격자를 잡으면. 그러니까 그 공격자에서 지시를 받고 행하는 좀비들 같은 애들을
그런 애들을 좀비 PC다. 그러니까 나도 좀비 PC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도 잘 몰라. 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사용이 잘 안 되네. 자꾸 느리네.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백업이라든지 복원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태로 돌리라든지 아니면 항상 백신이라든지 PC 감염 상태를 체크하는 프로그램 항상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오토런 바이러스 USB입니다. USB. USB 장치는 포트에 꽂으면 자동 실행이 되죠.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마우스로 클릭해야 돼. 그러니까 이메일 봐서 클릭하게 하는 거고 메시지 보내서 클릭하게 하는 거고 더 좋은 거는 USB에 들어가기만 하면 꽂기만 하면 복사가 되는 거야. 꽂기만 하면. 그것을 오토런 바이러스로 해요. USB. 오토런 IF. 요거를 제거하거나 해줘야 됩니다. 내렸을 때 등록이 되죠.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 등록이 됩니다. USB에다가 꽂으면 바로 실행돼서 복사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오토런 바이러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해팝 시스템은 바이러스, 백신,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꼬시는 거죠. 공격자를 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격자를 잡는 놈이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격자가 관심 가질 만한 그러한 사이트나 그런 유사한 걸 만들어서 꼬시는 거야. 그럼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잡는 거. 그 꼬시는 꿀단지다 그래서 핫스팟이라고 그러죠. 한이팟. 해커에 잡는 덧 용어로 크래커 해커에 잡는 유혹의 꿀단지. 그 다음에 스팸 바이러스. 크래커 등을 담지하는 가상의 컴퓨터다. 컴퓨터 유치하거나 변조하는 일부러 취약점을 나타낸다.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공격자를 유혹한다. 가상으로 공격자의 침입을 유도해 신분을 확보하며 이렇게 꼬시는 거죠. 계속 꼬시면서 잡을 수 있는 한해팟. 꿀단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키 로그 프로그램. 컴퓨터에서 입력한 모든 정보를 공격자한테 보내는 겁니다. 텍스트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은행 뱅크 하시는 분들 알면 키보드가 아니라 마우스로 입력하게끔 해줘. 숫자가 배열이 계속 바뀌면서. 그건 키 로그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이 다른 사람한테 그 정보가 넘어간다고 하면 아이디는 물론 패스워드 다 알게 할 거 아니야. 계좌번호 다 알고. 사용자가 악의적 목적으로 설치되어 프로세스를 상주하면서 키보드에 대한 입력 모든 기록들을 텍스트 형태로 보낸다. 이제는 키보드의 입력 장치뿐만 아니라 화면까지 캡처 별 이제 다 하죠. 웬만한 것들은. 키 프로그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블루스나프. 블루투스에 관련된 거죠. 블루투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장비의 파일을 접근하는 공격이다.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한 번쯤 연결하면 여러분 스피커라든지 마우스라든지 한 번 연결을 하면 그 다음 또 연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연결이 되잖아.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파일 이용한 공격방. 이 방법은 블루투스 장치끼리 인증 없이 정보를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기능을 OPP 기능이라 그래요. 공격자가 블루투스 장치로부터 주소 또는 달력을 내용을 요청해 이를 열람하거나 취약한 파일을 접근한다. OPP는 아무런 인증 없이 가잖아. 그러니까 아까서 우리가 개인 형태로 공격을 해서 그 옆에 있는 그 폰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그걸 이용하는 것이 블루스나프. 보잉크, 티어드롭. 이건 뭐냐면 패켓의 숫자, 번호를 바꾸는 거죠. 보죠.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패켓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패켓들이 막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패켓 막 나가겠지. 그죠? 그러면 그 패켓을 1번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포트는 모두 다 1번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아니 1번, 2번 순서가 있어야 되는 다 1번으로 보내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은행은 한 번쯤 가봤겠죠? 은행에 번호표 있잖아, 번호표. 번호표가 패킷이라고 하자고. 그런데 1번 뽑은 사람, 2번 뽑은 사람, 3번 뽑은 사람, 4번 뽑은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럼 순서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1번으로 바꿔버려. 그럼 자기가 첫 번째 왔다 그럴 거 아니야. 이것이 본크. 보잉크는 자, 100번째부터 순서 번호가 555, 101번부터 555. 그러니까 쭉 정상과는 중간의 부분이 100번째를 555, 100번째를 101번째를 555, 다 550을 바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정상적으로 수신하다 보니까 갑자기 555가 무한히 급속히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 보잉크. 티어드롭이라는 거는 UDP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부터 100번은 그대로 101번부터 200번, 102번부터 100번부터 200번까지는 순서 번호를 바꿔놓는 거죠. 이거는 중간의 부분을 555 특정한 숫자로 다 바꿔버리는 거고, 이거는 뭐야? 중간의 번호를 1년번을 맞추는데 101번이 281번, 102번이 282번, 103번이 283번 이렇게 가게끔. 그래서 맨 마지막 200번이 뭐 얼마쯤 380이 되게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얘도 무슨 공격이다? 서비스가 잘 되지 않도록 하는 도스 공격이다. 블루제킹. 자, 똑같아요. 아까 블루투스 이용합니다. 블루. 스팸처럼 이 메시지를 근처 휴대폰에 퍼뜨리는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블루제킹은 데이터 변조를 가하는 게 아니라 주로 공격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10m 블루투스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밀집적에서는 블루제킹이 일어나게 되면 같은 지역에 블루투스가 장착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메시지를 뜰 수 있게 한다. 뭔지 가끔 영화에서 보면 막 다 뜨잖아. 이런 형태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 블리핑. 굉장히 심각한 공격이죠. 우리 컴퓨터는 모든 프로그램이 0과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모든 프로그램이나 자료나 데이터는 다 0과 1로 되어 있는 겁니다. 컴퓨터 기본 롬 바이오스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체제도 다 결국 0과 1로 되는데 이걸 다 0과 1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0은 다 1로 바꿔버리고 1은 다 0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되냐면 그 컴퓨터의 기본 베이스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은 다 똑같거든요. 제품이 한 컴퓨터가 100대의 종류가 있다면 100대 컴퓨터 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개 컴퓨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대량 생산하죠. 그러니까 같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등장한 하드웨어적 공격 기술로 D램, 주기억장치죠. D램에 대해서는 역시 전산기적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0과 1 비트를 바꾸는 공격이다. 소프트웨어적 공격 기술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공격 기술의 그 위험성이 심각하게 크다는 얘기죠. 하드웨어 대부분 같은 기종이 같기 때문에 다 바뀐다는 얘기죠. 그게 관리mem이 돼버리면. 비트 플리팅, 빅 0과 1을 바꾼다. 오르 메시지 이용 공격. 앞에서 봤던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었죠. 시스템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래머가 만든, 이거 잘못됐어요. 숫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영문자 입력해야 됩니다. 길이가 너무 길어요.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제어를 한 건데 그 제어를 못하고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체제 갖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 분기를 해서 그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기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곳에 주소를 알려주게 되니까 그쪽에다가 공격형 프로그램을 심어버리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내 중요한 정보나 데이터를 잠가버려요. 그럼 안 열려, 내가.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누래. 난 그렇게 설정한 적 없는데? 누래. 비밀번호를 알려면 여기다 입금시켜. 이게 랜섬 공격이죠. 그럼 입금을 시키면 열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집에 중요한 금고가 원래는 내 집에 들어와 있으면 금고는 없어. 금고까지 많이 돈은 없는데 서랍에 돈을 넣어놨거든. 200만 원을. 안 열려. 잠가놨는데 안 열려. 어떻게. 부서?
뭐 부수는 거는 뭐 못 부순다고 하면 못 열죠. 열려면 열쇠 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돈 입금 시켜. 최근에 나온 거 컴퓨터 사업 취업생의 김다정 씨는 1907년 5월 7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취업에 넘어왔던 학습 및 준비 자료가 모두 암호화돼 버렸다고. 컴퓨터 하면은 이 암호를 일러주는 대가로 $100 요구했고 그 결제를 했어요. 했는데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를 복구한 지 하루 만에 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컴퓨터가 먹통이 돼버렸다. 심각하죠. 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모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중요한 정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생각해도 좋지만, 뭐 회사에 긴급으로 뭐 제출해야 될 거라든지, 뭐 아주 중요한 뭐 사용 뭐 어떤 입출금 정보라든지 개인 사생활 정보라든지 꼭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잠가버립니다. 잠가버려요. 랜섬웨어 공격. 하트 블리드, SSL 공격이죠. 치명적인 심장출혈이라는 뜻인데, 암호화를 시켰는데 그 암호화가 뚫힌 겁니다. SL 같은 발견된 치명적인 결함으로 공격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아이디, 패스, 주민번호, 개인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암호화시킨 그거를 털렸다는 얘기죠. 유출됐다는 얘기죠. 암호화를 유출시켰다. 심지어 맞는 키라도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뚫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호화된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암호화 전 상태로 되돌려서, 그러니까 보통 SSL 같은 형태, SSL 형태로 이런 것들을 다 되돌릴 수 있는 형태. 암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엽서로 본 다음에 엽서에다가 암호화를 시켰거든. 도저히 못 보게. 철통 박원을 했어. 철로 막 입히고 막 종이로 붙이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해놨는데 요걸 딱 쳤더니 본 상태가 됐어. 어허, 안 되죠. 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 정보를 담았을 텐데 그거가 뚫혔다는 얘기는, 전서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심각하다는 얘기죠. 백올리피스. 이거는 이제 MS 윈도우즈 회사에서 자기네들은 철통이다 해서 자랑하다가 한번 먹은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CDC라는 해커 그룹이 있겠죠. 선의의 해커 그룹.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해커 그룹이 있습니다. 그걸 CDC라고 하는데, 걔네들 개발하는 거. 해킹 되는데 이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죠. 시스템 보안의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 방법으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스니퍼 이렇게 나온다고. exploit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게 한다. 랜드 어택이죠. 두 번째 틀렸고. SQL access cross site script 이렇게 출제가 된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죠. 다음, 해킹 여러 개의 장비를 이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특정 서버에 집중적으로 전송함으로 서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거.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거. 도스잖아. 도스, 디도스. 이런 형태의 출제. 동일하게 변조해서 전당되는 패켓에 다시 송신 측에 전달하는 거. 루프 연사. 이게 랜드 어택이죠. 이것도 랜드 어택이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 공격에 해당되는 건 뭘 보는 거? 핑 오브 데스, SY 도는. 세션 하이제킹은 뺏는 거예요. 세션 정보를. 리다이렉트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전달시키라는 거죠. 방향을 다른 데 틀으라는 얘기죠. 리다이렉트. 첫 번째가 답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자. 시스템 침투를 위한 일반적 해킹 중 마지막 순서에 해당되는 건 뭐죠? 마지막 순서는 내가 공격을 했어. 나 흔적 안 보이고 나중에 또 공격할 거야. 이거 해야지. 로고 기억 등의 흔적 삭제합니다. 로고라고 하는 것은 그 컴퓨터에 들어왔을 때 적는 거, 방명록처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적지 않지만 그걸 적게끔 만들어진 형태의 파일을 로고 파일을 해. 그거 다 지워줘야지 흔적을 지우는 거거든요. 더 가서는 백도어도 만들고. 이것은 반드시 지워야 돼. 흔적. 두 번째. 마지막 사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답이에요.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의 공격에 대한 방어.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문자열 조작 루틴 같은 불안전한 표준 라이브를 써서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불안전한 사용, 보안이 약한
기능,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함수에 치니까 종료 코드에 조사해서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손상이 있는지 검사한다. 출력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틀린 거죠.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가 정상적인 코드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회원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게시판 같은 형태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오류 메시지가 나와서 특정 부분을 진행하게끔 한다 그랬죠. 이게 567이야. 예를 들어서. 에러 메시지가 딱 나왔는데 이 에러 메시지가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에러가 뜬 거야. 그럼 여기는 567이라는 이런 주소가 나온다. 원로 분기한다는 형태가. 일로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가 공격을 악성 코드를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이 악성 코드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출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출력을 하는 거지. 저장한다는 것은 그쪽에 출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력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 스택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우리는 이것은 인터럽트잖아. 인터럽트. 에러가 나니까 이쪽으로 붕괴한 거 아닙니까? 스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만약에 426, 157, 444, 272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걸 처리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157을 붕괴해야 되지. 이걸 처리하면 404로 붕괴해야 되잖아. 지금 여기가 272를 수행하고 어디로 간 거야? 일로 와서 수행하다가 여기서 또 중단해서 444를 수행하다가 또 일로 온 거야. 그렇죠? 여기는 157이야. 여기는 426이야. 이거죠, 지금. 271을 수행하다 인터럽트가 쌓인 거야. 또 여기 444다 중단해서 다시 일로 온 거야. 157 수행하다 중단돼서 다시 426으로 온 거야. 이거 끝났어. 이거 수행하는 거지. 끝났어. 이거 수행하는 거죠. 이거 끝났어. 이게 바로 스택 아닙니까? 그럼 이 스택에다가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 567을 집어넣어 버리면 악성 코드로도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스택 프레임이 손상이 될 수 있게끔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지 스택 안에 다른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스택이라는 걸 갖다 공개되지 않도록 매번 위치를 바꿔주면 공격자는 이 스택의 위치를 알지 못하니까 스택 공격을 하지 않을 거냐. 그죠? 답은 3번.